근로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내가 번 소득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계산을 해보면 17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한계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인데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주변 학생들 중에 인천에서부터 거주를 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울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거사다리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처음 시작조차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 경험하는 현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소득, 근로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의 어떤 평균 주택 아파트 가격 보니까 이제 12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다르고 격차도 심하지만 예, 12억 정도 되고. 한강벨트는 훨씬 높지만, 그렇죠. 예, 평균 가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7천만 원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7년 걸리는 거예요. 17년에서 못 쓸 것 같은데요. 아니, 한 푼도 안 그렇죠. 쓰고 모아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크게 일으켜야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런데 왜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비싸냐?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뉴욕이나 뭐 동경이나 런던하고 비교해보면 거기는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7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원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죠. 투기를 유발하는 세제 구조가 있고, 예. 또 투기를 계속 부추기는 대출 구조가 있었고, 예. 분양 방식도 또 투기를 예. 또 부추기는 방식이 있었다. 이 세 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른 게 근본 원인이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또 97년도부터 직장에 다녔는데 예, 예. 30년이잖아요. 예, 예.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었어요. 집값이.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저는 빚을 지고 있거든요. 다 못 갚으셨죠? 그렇죠. 예. 마음 아픈 것들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한계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단절돼 있거나 아주 약화돼 있다.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연끌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도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투기와 직결돼서 그게 원인으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조금 이제 관점은 다르긴 한데요. 투기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수요 또는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선호하는 지역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들에 이런 자본들이 몰리게 되어 있고, 그런 자본들이 몰리는 지역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한정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출이라든지 또 세제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작동 기제에 맞물리는 과정에서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작동이 돼야 하는데, 이 정책이 시장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왜곡을 낳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또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복원을 하고 끊겨진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주고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을까.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청년층에 대한 주거 사다리에 대한 그렇죠. 복귀 얘기였고, 예. 청년층이시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상당히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네, 저는 이제 맞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게 조금 전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주변 같은 경우도 월세값이 너무 올랐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지금 이 주거 위기. 월세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보통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 네. 보통 이제 집 앞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자 원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주변 학생들 중에 인천에서부터 거주를 한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울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 입구역 앞에 안 살고 인천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뭐가? 비용이. 그때 대학생 청년 때부터 주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사실 주거 사다리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처음 시작조차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사실 한국 고유의 그런 제도가 이제 월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하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보면 끊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래는 대학생 때부터 전세로 이제 뭐 좀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대학생 때부터 어렵다 보니 이제 임차 같은 것들이 고착화되게 되고 또 점점 이제 목돈이 안 모아지니까 전세로 가기 힘들어지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고 또 40대에 대해서는 주거를 사야 하는데 20대부터 주거 사거리가 끊기다 보니 세대 간의 그런 자산 불평등에 대한 구조가 시작부터 20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가 30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요. 30대가 40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20대 대학생 때 청년 주거에 대한 그런 관점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